이게 진짜 네 실체야? 민수는 손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아내 지연이 자신의 어머니 영옥에게 고함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거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늙은이가 밥만 축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지연은 영옥에게 블라우스를 집어던졌고 그 목소리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 짜증나. 나가서 맥주나 한 캔 사오세요. 영옥은 며느리의 심부름을 하러 나가고 지연은 소파에 편하게 누워 친구와 통화를 하며 낄낄대고 있었어요. 민수가 알던 지연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던 다정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화면 속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좀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지연을 바라봤어요. 흐뭇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맸죠. 여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해. 지연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렇게 민수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창문으로 민수가 완전히 멀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안 보인다. 지연의 환한 미소가 싹 사라졌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컵을 탁 놓았어요. 설거지 마저 하세요. 영옥은 숟가락을 놓고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전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응, 그래. 지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착했었습니다. 설거지도 먼저 하고 청소도 알아서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이렇게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영옥은 며느리가 힘들까봐 흔쾌히 해줬어요. 그런데 점점 말투가 변했죠. 청소 안 하셨어요? 먼지 쌓였는데. 빨래 좀 개켜주세요. 전 손이 아파서요. 부탁이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며느리의 구박에 숨이 막혔지만 아들 민수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영옥은 한숨을 쉬며 계속 설거지를 해나갔어요.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지연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대고 있었죠. 어머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설거지를 하던 영옥은 손을 닦고 냉장고로 갔습니다. 찬물을 컵에 따라 지연에게 갖다 줬어요. 얼음 안 넣으셨네요. 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구나. 영옥이 다시 가져가려 하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건 두고 그냥 새로 갖다 주세요. 영옥이 다시 물을 가지러 가자 지연은 물을 화분에 버렸습니다. 오전 10시 설거지를 마친 영옥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청소를 꼭 지금 해야 돼요? TV 보는데. 아, 그럼 나중에 할게. 됐어요. 어차피 조금 있다 낮잠 잘 거니까 그냥 지금 하세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이어갔고 지연은 TV 볼륨을 최대로 높였죠. 청소기 소리와 TV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했지만 참았어요. 청소를 마친 영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뭐 해주실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글쎄요. 아무거나요. 지연은 무심하게 대답했고 영옥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김치찌개 괜찮겠니? 네, 알아서 하세요. 지연은 건성으로 대답했고 영옥은 김치를 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돼.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밥 먹자. 지연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더니 표정을 찌푸렸어요.
김치가 왜 이렇게 셔요? 그래, 내가 먹기엔 괜찮은데. 됐어요. 지연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죠. 영옥은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연이 일어났어요. 전 이제 낮잠 좀 잘게요. 그래, 가서 쉬어.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영옥은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영옥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닦고 저녁 준비까지 했죠.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지연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혼자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오늘은 좀 조용하겠구나.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면 그나마 편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영옥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벌써 나갔어요? 응, 회의가 있다더라. 지연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거실로 나와 하품을 하며 소파에 앉았죠. 아침 좀 차려주세요. 배고프네. 지연은 마치 가정부를 대하듯 얘기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옥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향했어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지연의 목소리는 밝아졌고 웃고 떠들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영옥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시어머니랑 같이 살잖아. 노인네 아주 냄새나서 못 살겠어. 눈치도 없는지 신혼 때부터 나갈 생각을 안 해. 영옥은 복도 한가운데서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영옥은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지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연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영옥은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옥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밥은요? 지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응. 금방 차려줄게. 영옥은 지연의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노인정에 가려고 했죠. 어디 가세요? 나 잠깐 노인정 좀 갔다 오려고. 이 시간만 있다 오세요. 영옥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집에 올 때 장 봐오세요. 영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냄새가 난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영옥은 옷깃을 당겨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한 영옥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친한 친구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영옥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영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순이는 영옥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순이가 영옥의 손을 잡았어요. 영옥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옥은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영옥아, 너 그냥 참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민수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속상한 건 너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옥아, 이대로 그냥 참으면 안 돼.
내가 TV에서 봤는데 이런 건 증거를 잡아야 돼. 증거? CCTV랑 녹음기 설치해서 아들한테 보여줘. 영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기는 힘들었죠. 민수도지 마누라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지. 근데 어떻게 설치해? 순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태수 씨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순이가 태수에게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 씨 전파사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지금은 접었지만요. 순이가 영옥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고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CCTV 설치 정도야 간단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영옥이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만 주세요. 그럼 며느리 없을 때 연락드릴게요. 박태수는 명함을 꺼내 영옥에게 건넸고 영옥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지연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 방 침구 좀 교체하고 커튼도 좀 빨아주세요. 그래. 잘 다녀와.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영옥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번호를 눌렀죠. 며느리 외출했는데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옥은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5분 후 태수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쯤 돌아와요? 아마 3시간은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충분하네요. 30분이면 끝나요. 박태수는 작은 상자 3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초소형 CCTV예요. 영옥은 손톱만 한 카메라를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태수는 거실, 주방, 현관 세 곳에 CCTV를 설치했고 모르고 보면 절대 찾을 수 없었죠. 박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영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녹화도 돼요. 화면엔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USB에 저장도 되나요? 물론이죠. 자동으로 저장돼요. 박태수는 영옥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수가 돌아가고 영옥은 혼자 남아 앱을 켰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모두 선명하게 잘 보였죠.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모르는 제3의 눈이 생겼습니다.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집엔 영옥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빨래 안 하셨어요? 아이고, 깜빡했다. 아이씨, 오늘 이거 입으려고 했는데. 미안해. 오늘 할게. 영옥은 바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갔어요. 빨래통 안엔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을 색깔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하얀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지? 만져보니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습니다. 영옥은 별 생각 없이 다른 흰 옷들과 함께 세탁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옥은 빨래를 꺼내 창가 쪽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지연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지연은 영옥의 손에 있던 블라우스를 잡아채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빨래통에 내놨길래 같이 돌렸지. 이거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고 영옥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응? 언제? 나는 못 들었는데. 영옥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분명히 손빨래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귀도 안 들리나? 지연은 블라우스를 던졌고 영옥의 얼굴에 젖은 블라우스가 부딪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영옥은 블라우스를 주워들며 사과했죠. 하지만 지연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이가 밥만 축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말을 들은 영옥은 분노와 함께 수치심까지 느꼈죠.
영옥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손에 든 블라우스를 바라봤습니다. 밥만 축낸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옥은 눈물을 닦으며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CCTV에 담기고 있었죠. 거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지연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록했습니다. 블라우스를 던지는 장면도 막말을 하는 장면도 모두요. 영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엔 거실에 지연이 보였어요. 여전히 소파에 편하게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영옥은 녹화 파일을 확인했고 아까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걸 민수에게 보여줘야 하나? 영옥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혹은 며느리와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참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영옥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준비 안 하세요? 응, 지금 할게. 영옥은 축 처진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씻고 와. 당신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놨어. 민수는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매일 똑같지. 영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영옥은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듯 했죠. 식탁 위에는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꽃게탕과 불고기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오늘 진수성찬이네.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이길래 특별히 준비했지. 지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고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식탁 위의 모든 음식은 영옥이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꽃게를 손질하고 국물을 우려내고 반찬을 만들었죠. 지연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꽃게탕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맛있다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몇 번 더 먹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맛. 지연이 물었습니다. 왜? 맛이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니 꽃게탕 맛이랑 똑같네.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지.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어머니 레시피가 최고야. 민수는 흐뭇하게 웃었고 지연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지연은 영옥 쪽을 보며 말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영옥은 지연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여보, 오늘 회의는 어땠어? 지연이 민수에게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길어졌어. 신규 프로젝트 건인데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었겠다. 그래도 당신이 잘 해결했겠지. 지연은 민수의 팔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밥 먹고 잠깐 내 방으로 좀 와. 민수는 숟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 방 TV가 잘 안 나와서 너가 좀 봐달라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영옥을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TV요? 제가 볼까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괜찮아. 민수가 봐주면 돼. 영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영옥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TV가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게.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고 지연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 안엔 민수와 영옥만 남았죠. 영옥은 재빨리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영옥은 작은 목소리로 민수를 불렀어요. 왜요, 어머니?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며느리 없을 때 꼭 혼자 봐. 내일 회사 가서 봐. 민수는 손에 쥐어진 USB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글쎄, 회사 가서 봐.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영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보기만 해. 그때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겠어.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옥은 민수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TV 고쳤어? 응, 리모컨 건전지 문제였어. 민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영옥의 방에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저걸 보면 뭐라고 할까? 밤이 깊어갔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주머니 속 USB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궁금했지만 내일까지 기다려야 했죠. 아침이 밝았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지연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 민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 아침은? 회사 가서 먹을게.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아직 출근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였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어 노트북에 꽂았더니 영상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민수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특별할 것이 없었죠. 주방에서 영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뭐지?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옥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제 블라우스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응. 빨래통에 내놨길래 같이 돌렸지. 이거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더 집중해서 봤어요. 지연이 블라우스를 영옥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화면 속 영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늙은이가 밥만 축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민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주먹을 쥐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5분 후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어요. 화면 속에선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옥이 지연에게 커피를 건네는 장면이었죠. 지연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커피 하나 제대로 못 타요? 지연은 커피가 든 컵을 바닥에 던졌고 유리컵이 깨지며 파편들이 흩어졌어요. 영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들을 줍고 있었죠. 민수는 큰 충격을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울컥했어요. 자신이 알던 지연은 가짜였고 진짜 지연은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던 민수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반차 쓰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화면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분 후 집에 도착한 민수가 현관문을 열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영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영옥은 회사에 있어야 하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나와봐. 민수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고 방에 있던 지연이 나왔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넌 뭐하고 어머니가 걸레질을 하고 있어?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나 방에 있어서 몰랐는데.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는 지연을 한번 흘겨보고는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여기 앉아봐. 어머니도 와서 앉으세요.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펼치고 USB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거 손빨래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늙은이가 밥만 축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화면 속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지연을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계속 봐.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지연이 커피 잔을 던지는 장면,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일하는 영옥의 모습,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지연의 모습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민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난? 민수는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진짜 네 실체였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가정부야? 민수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영옥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며느리에게 구박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영옥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영옥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결혼하고 6개월 뒤쯤부터.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면 니들 싸울까봐 말 안 했지.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민수는 끝까지 자신을 걱정한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이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밑바닥까지 다 봤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가서 짐 싸. 민수가 소리치자 지연은 태도를 바꿨어요. 일어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혼해.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지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 냄새나고 하는 것마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영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영옥의 표정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당장 나가.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엔 민수와 영옥만 남았고 영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아. 30분 후 지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렇게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둘은 이혼을 했고 거실 소파에 민수와 영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괜히 어머니가.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니들 싸울까봐 걱정돼서 참았더니 점점 심해지더구나. 영옥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평생 같이 살았다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겼을 거예요. 민수는 이혼한 것이 손톱만큼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으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영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옥과 민수는 둘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한 번 참는다면 그것이 2번, 3번이 됩니다. 두려워도 더 발악하고 부딪히세요. 그래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엄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와 이혼한 민수의 행동이 옳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